자, 우리 오늘은 전기와 자기 할 거고요. 전기와 자기 아마 2시간에 나눠서 하게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내용이 사실은 너희가 지금 이번 시즌에 하고 있는 이 GPS 중에서 물리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2시간에 나눠서 할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전기가 왜 발생하는지부터 우리 같이 공부해 볼게요. 전기가 발생한다라는 거 그걸 하기 전에 원자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볼 거야. 원자라는 말 들어봤죠? 네. 세상의 모든 물질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원자.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을 자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되겠지? 근데 그것도 계속 자르다 보면 마지막에 원자라는 게 나오는데 원자는 또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원자핵과 전자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론 원자핵도 자를 수 있어. 원자핵도 자를 수 있는데 원자핵을 자르면 양성자라는 거 하고 중성자라는 친구로 나뉠 수가 있어요. 중성자. 근데 이 양성자가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전기를 띄어. 전기를 띈다라는 걸 전하를 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양성자는 어떤 전기를 띄냐면 플러스 전하를 띄어. 플러스 전기를 띄어.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없어. 전기라는 말, 전하라는 말 뭐 그냥 섞었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중성자는 중성이잖아. 그래서 전하를 띄지 않아. 근데 전자가 마이너스 전하를 띄어요. 동그라미보다는 전하를 띄지 않으니까 X라고 표시할게요. 0하고 동그라미하고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원자핵을 이루는 양성자가 플러스 전하, 전기적인 성질을 띠고 있고 전자가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어. 전하를 띠고 있어. 전기적인 성질. 그러다 보니까 양성자의 개수하고 전자의 개수가 같아야 돼, 원자에서는. 그래서 원자 자체는 전기를 띠고 있지 않아요. 왜냐면 양성자만큼 전자가 있으니까 서로 상쇄가 되는 거지. 이해가 됐죠? 근데 전자가 흐른다라는 건 그래서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같다라는 걸 우리 교재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괄호 3번에 원자 뭐라고 써 있냐면 원자에게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아서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거기다 밑줄 좀 쳐주세요. 네. 원자에게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들의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아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그거 너 거야. 아까 빌려줬잖아 너가. 자,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사실은 얘가 왜 양성자가 플러스 전하를 띠는지 중성자가 전하를 띠지 않는지를 얘기하려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더 깊은 얘기가 있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빅뱅이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죠? 빅뱅이라는 걸 통해서 우주가 만들어질 때 양성자하고 중성자라는 애들이 만들어졌는데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원래는 쿼크라는 물질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쿼크 이야기하면 선생님이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그러면 니네가 하나도 못 알아들을까봐 그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알아들을 수 있어요. 사실 시간이 없어요. 자, 그래서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같기 때문에 원자들은 중성이다. 여기까지 우리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마찰 전기라는 건데 이 전기라는 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 이제 한 100년쯤 됐을까? 그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전기가 쓰이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곳에서 쓰이죠. 근데 옛날 사람들이 전기를 몰랐던 건 아니야. 옛날 사람들도 전기를 알고 있었어.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호박이라는 보석이 있거든요. 들어봤어요? 먹는 호박 말고요. 호박이라는 보석이 있는데 이 보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소나무나 전나무나 이런 침엽수들이 상처를 입으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몸에서 끈적끈적한 그런 진액이 나오는데 이게 딱딱하게 굳으면 플라스틱처럼 색깔이 있는 딱딱한 돌이 돼. 그걸 예전부터 호박이라고 부르고 보석으로 취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조님들이 그 저고리를 입잖아. 그거 단추로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할머니들이 호박으로 만든 반지를 끼고 다니기도 하시고 옥은 되게 비싸잖아. 옥은 돌로 만들어지는 거고 호박은 식물이 만들어내는 거야. 색깔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보석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가끔 이게 진액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지나가던 곤충들이 발을 잘못 디뎌서 거기에 갇혀버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호박들은 그 안에 벌레들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귀하게 사용되던 보석 같은 거다 보니까 이만하게 엄청 큰 호박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걸 집에다 갖다 놓고 깨끗이 닦으려고 천으로 막 문질렀더니 먼지가 더 많이 묻는다는 걸 발견을 한 거야. 마찰을 하면 할수록 잘 자란 먼지들이 달라붙네 라는 걸 발견을 했었고 그걸 마찰전기라고 불러요. 교재에 보면 마찰전기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시키면 물체가 띠는 전기, 그걸 마찰전기라고 하고요. 그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정전기라고 적어 놓으세요. 마찰전기를 다른 말로 하면 정전기라고 해요. 우리가 겨울에 특히 걸어가다가 친구랑 손가락이 탁 부딪히면 아 따가워 하면서 전기 오르는 경우도 있고 선생님도 되게 몸이 건조해서 정전기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겨울만 되면 저 문고리 못 잡아. 정전기 오를까 봐.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항상 쉬는 시간마다 손을 닦고 보습 크림을 발라요. 이 분필을 자주 사용하다 보면 손이 굉장히 건조해지거든. 그래서 손톱도 갈라지고. 그래서 쉬는 시간마다 되도록이면 손을 닦고 핸드크림, 보습크림을 발라줘야 정전기가 잘 안 일어나고 물을 자주 마셔줘야 돼. 겨울에 정전기가 안 일어나려면. 선생님 커피 자주 마시죠. 커피는 자주 먹지. 근데 커피 말고 물을 마셔야 돼. 정전기가 안 일어나려면. 커피는 물이 들어있는데 커피는 이뇨작용이라는 걸 해요. 이뇨작용은 뭐냐면 오줌을 많이 싸게 만드는 작용이야.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 내가 먹었던 물까지도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사실 그렇게 좋진 않아요. 건조한 사람들한테는. 자, 그래서 마찰전기라는 거 한번 봅시다. 마찰을 시켜 어떤 물체 두 개를 마찰을 시키면 자,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핵으로 나눠진다라고 했잖아. 원자핵은 좀 무거운 편이고요. 전자는 되게 가볍기 때문에 다른 데로 막 이동을 할 수가 있어. 이 전자가 이동을 하면서 마찰전기가 생기는 거야. 너희 여기 교재에 보니까 털가죽하고 플라스틱 빨대가 나와 있네요. 그 위에 공간에다가 선생님이 적는 걸 하나 적어 보도록 하세요. 어디다? 그 빈 공간에다가. 아무데나요? 네. 털가죽이 유명한 이유. 나고야의 플라스틱 그걸 어디다가 적어요? 빈 공간에 아무데나 적어 놓으세요. 선생님이 만든 말인데 무슨 뜻이냐면 나고야라는 건 일본에 있는 도시 이름이거든요. 나고야는 옛날부터 어떤 게 유명했냐면 사냥꾼들이 사냥을 하면 털가죽을 가공해가지고 파는 시장이 되게 유명한 시장이 있었대. 나고야에 털가죽 가죽 시장.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사냥을 하지 않잖아. 잘 그렇죠? 사냥을 하지 않고 실제 가죽보다는 인공 가죽을 더 많이 사용을 하고 가죽도 사냥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재배 그 가축들을 키우면서 가죽을 얻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냥을 해서 털가죽을 잘 만들어내는 이런 산업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나고야는 어떤 산업이 지금 발전하고 있냐면 미세한 그런 조그만한 그런 공구들이라든지 아니면 플라스틱 공장들이 많아지고 있대. 그래서 털가죽이 유명했었어 예전에는. 하지만 지금은 플라스틱 산업이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털가죽이 유명한 나고야의 플라스틱. 근데 갑자기 지금 우리 마찰 전기를 하다가 왜 뜬금없이 이야기를 했냐면 잘 보세요. 털가죽, 유리, 명주, 나무, 고무, 플라스틱. 이게 뭐냐면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전자를 잃어버려서 플러스 전기를 띠는 애들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전자를 얻어서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애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책에는 털가죽하고 플라스틱 빨대를 비볐잖아. 그러면 털가죽에 있던 전자가 플라스틱으로 이동을 하면서 서로 다른 전기를 띠게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털가죽하고 명주가 뭔지 들어봤어요? 명주실? 명주실 천. 너희가 입고 있는 이 옷 면이라고 생각하면 돼. 면. 우리가 주로 이런 외투에는 면이 조금 덜 사용이 되고 우리가 입는 속옷이라든지 이런 티, 남방 셔츠 이런 데에는 면이 많이 사용되는데 이걸 명주라고 해요. 명주실. 면이란 뜻이야. 면. 영어로는 코튼. 그래서 털가죽이랑 명주랑 비비면 털가죽이 플러스가 되고 명주가 마이너스가 돼요. 이게 아니었어요. 근데 명주하고 고무를 비비면 명주가 이번에는 플러스가 되고 고무가 마이너스가 돼요. 근데 고무하고 플라스틱을 비비면 고무가 아까는 마이너스였는데 오른쪽에 있으니까 플러스가 되고 플라스틱이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외워놓으면 좀 쉽겠죠. 그래서 이걸 마찰전기라고 합니다. 털가죽이 유명한 나고야의 앉아. 나고야의 플라스틱. 나머지 전기력은 잠시 후에 다시 하도록 합시다. TV도 왜 명주가 아니라 미주랑 고무가 아니라 야구 안 하나? 자, 전기와 자기 마저 할게요. 자, 그러면 전기와 자기를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있겠지. 전기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것 때문에 사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거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전기력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전기력은 전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뜻해요. 힘력자를 써서 전기력은 전기가 가지고 있는 힘. 자, 선생님이 마찰 전기를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선생님이 두 개의 물체를 막 비볐어. 얘는 플라스틱이잖아. 그렇죠? 플라스틱인데 이 플라스틱을 털가죽에 비빌 거야. 가장 가까운 털가죽이 어디 있을까? 머리. 선생님 머리에만 비볐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너희도 한번 비벼봐 머리에. 플라스틱 가지고 있는 거. 빨리. 그러면 달라붙니? 잘 안 달라붙지. 왜 그러냐면 오늘 조금 습해서 잘 안 달라붙는 경우 있는 거야. 근데 좀 건조하면 더 많이 일어나거든요. 건조하고 따뜻하면 이 라미샤프트 쌀쌀하고. 자. 라미샤프트예요. 막 비볐어요. 그랬더니 오늘은 잘 안 달라붙어. 근데 이런 거 말고 자 가지고 있는 친구들 있잖아. 플라스틱 자. 플라스틱 자가 더 잘 돼요. 플라스틱 자를 자기 머리에 막 문지르면 머리카락에 이렇게 달라붙는 게 느껴지는 경우. 조금씩 느껴지지. 그렇죠? 아니요, 안 달라붙는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아 아파. 여기 거는 막 달라붙어. 보세요. 얼굴. 선생님이 머리에 막 문질렀어요. 이거 보세요. 머리카락이 달라붙었죠. 자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다른 친구한테 달라붙어도 이렇게 달라붙죠. 더해요. 머리. 없어졌어. 이거 좀 안 돼.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그러죠.
달라붙죠? 누나가 줬어. 유튜브 왔어, 유튜브 왔어, 유튜브 왔어. 나 유튜브 나온다. 나 유튜브 나왔다. 야, 유튜브 나왔다. 자, 그러면 서로 다른 물체를 막 마찰시켰어. 그러면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뭐가 이동했기 때문에? 전자가 이동했기 때문에. 전자가 이동했기 때문에 서로 두 물체가 다른 전하를 띠고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머리카락은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되고 플라스틱은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로 다른 극을 만나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동을 하는데 그걸 인력이라고 합니다. 인력. 서로 다른 물질을 끌어당기는 힘, 인력. 그러면 반대로 예를 들어 머리에다가 플라스틱 두 개를 막 비볐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작동하겠어요? 서로 밀어내는 힘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청력이라고 해요. 청력. 선생님이 실험을 원래 그 준비한 게 있었는데 깜빡하고 두고 왔네. 집에서 안 가져왔어. 어떤 걸 준비했냐면 가져옵시다 집에. 알루미늄 캔이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혹시 지금 뚱캔 갖고 있는 사람 있어요? 뚱캔? 오케이, 저걸로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자, 기적이야. 신기해서 내린 축복이야 이건. 기적이. 다 먹었어? 기적이야. 신기해서 내린 축복이 분명히 오늘 신기해서 내린 기적이야. 이 앞에서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와우. 안 이걸 보이네. 치워야겠는데요. 카메라에 나와보고 싶어요. 카메라에 나와야 되는데 제가 제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범을 보여줄게요. 제가 시공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시범을 보여줄게요. 너는 머리카락에 전기가 잘 안 생겨. 왜요? 저 할게요. 저 제가 해볼래요. 저 모자예요. 자, 보세요. 먼저 정전기를 아, 발생시킬게요. 이형이만 유튜브에 나와. 나 유튜브 하고 싶어요. 정전기가 많이 유튜브에 나오고 발생했죠? 싶어요. 다시 이거밖에 안 돼요. 정답! 쩔어요. 이렇게 놓고 비교해 봅시다. 이번엔 쫄지 마. 나도 오늘 머리카락이 건조했다라면. 떨어져라. 닿지 않았는데도 뚱캔이 움직이죠. 떨어. 반대로 움직이면 전기가 다 떨어졌어. 전기 충전. 하루 종일 이것만 해봅시다. 아 이거 좀 많이 해봐요. 우와! 양쪽으로 다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됐죠? 이건 이게 떨어져. 정전기 때문에 수고했어요. 정전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나중에 나오게 해줄게요. 그래서 왜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선생님이 그림으로 한번 그려줄게요. 와. 이야.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뚱캔을 준비를 했고 알루미늄 캔이죠. 그리고 머리카락에다가 잔을 비볐으니까 잔은 뭐가 됐을까요? 어떤 전기를 띠고 있겠어?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겠죠?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상태.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 안에 전자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뚱캔은 금속이기 때문에 금속들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전자들이. 그래서 여기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막 다양하게 있을 텐데 여기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쪽에 있던 마이너스들이 다른 데로 다 도망간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오른쪽 만나는 부분에는 플러스만 남고 오른쪽 반대쪽 왼쪽은 마이너스가 더 많아졌으니까 뚱캔의 이쪽 면은 마이너스가 되고 이쪽 면은 플러스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뚱캔의 오른쪽 플러스하고 좌의 마이너스가 서로 어떤 힘이 생기겠어? 끌어당기는 인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뚱캔이 좌 쪽으로 끌려오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거를 자리를 바꿔서 이쪽으로 가져갔죠? 왼쪽으로 가져갔어요. 왼쪽으로 이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는 친구를 가져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번에는 이쪽에 있는 전자들이 자리를 바꿔서 다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이번에는 플러스가 되고 오른쪽이 마이너스가 되니까 마찬가지로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서 자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뚱캔으로 머리카락을 밀린 다음에 자를 끌어올 수는 있어요? 그거는 잘 안 돼요. 되기는 할 텐데 자를 끌어오기는 좀 힘들어. 뚱캔은 왜 선생님이 뚱캔으로 했냐면 뚱캔은 가볍거든. 부피에 비해서 굉장히 가볍고 둥글둥글하니까 잘 굴러다닐 수 있어서 뚱캔으로 한 거예요. 동그란 오빠는 우리에게 축복을 드렸어. 오, 난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어. 그래서 되게 아쉽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고마워요. 기적이. 자, 그래서 전자를 잃으면 어떤 전하를 띈다 그랬죠? 전자를 잃으면 플러스, 전자를 얻으면 마이너스.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어떤 물체가 전기적인 성질, 전하를 띠게 되면 그걸 대전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런 현상을 대전이라고 하고 이것도 같이 기억합니다. 바로 이번에 대전과 대전태 있네요. 그쵸? 대전, 물체가 전기를 띠는 현상. 그리고 전기를 띤 물체를 뭐라고 한다고? 대전체. 거기에 밑줄 쳐야 되겠죠? 대전과 대전체. 그 다음에 인력. 서로 다른 전하를 띠고 있는 애들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 이걸 뭐라고 해요? 인력. 근데 밀어내는 힘도 있겠지 그러면. 척력. 척력. 근데 발음할 때는 청력 이렇게 상관없어요. 우리가 듣는 힘 청력이잖아, 그쵸? 그거랑 발음은 똑같아도 되는데 쓸 때는 척력 이렇게 씁니다. 알겠죠? 같은 극끼리 플러스랑 플러스를 만나면 서로 밀어내는 힘, 마이너스랑 마이너스가 만나도 서로 밀어내는 힘. 근데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만나면 서로 끌어당기는 힘, 인력이 작동합니다. 알겠죠? 예.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실험했던 거 있지. 이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해요. 정전기라는 거 아까 선생님이 어떤 거라 그랬어요? 정전기라는 거. 마찰 전기가 생기면 서로 다른 극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서로 끌어당기니까 왜 호박을 천으로 문질렀더니 먼지들이 더 달라붙는다고 했잖아. 그게 정전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정전기 유도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방금 선생님이 이렇게 막 문질러 가지고 여기가 플라스틱이 마이너스가 됐어. 근데 뚱캔 안에는 마이너스 플러스 전자들이 막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는데 딱 가져갔더니 이쪽 편에 있던 전자들이 반대쪽으로 도망갔잖아. 이렇게 전자를 움직이게 해서 얘가 한쪽은 플러스 한쪽을 마이너스 띄게 하는 거. 이걸 정전기 유도라고 불러요.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면 방금 우리가 실험했던 것처럼 물체를 움직이게 할 수도 있어. 너희 여자친구들 혹시 스타킹 신어본 적 있어요? 겨울에 스타킹을 신으면 치마가 스타킹에 달라붙는 거 경험할 수 있거든요. 남자들은 스타킹 학교에서 예술제라는 안대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남자들도 스타킹 입어요. 그치, 그럴 때도 있지. 남자들이 스타킹을 입었다고 치마도 입진 않잖아.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치마 비슷한 거 입어요. 컬 뭐라고 하던데? 퀄리티스트 퀄리티는 아니고요. 근데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남자들도 그거 비슷한 거 입기는 하지만 스타킹을 안 신지 걔들은. 그리고 가끔 우리가 머리 빗을 때 보면 머리카락이 빛에 달라붙잖아.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런 전기력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 자, 그래서 정전기 유도라는 것까지 우리 공부를 했어요. 근데 유도되는 유도가 뭔 말이에요? 유도. 그 막
이런 식으로 된다 뭐 이런 유도한다 뜻이라고. 할때 그 얘기죠. 그쵸? 아, 유도. 방향을 유도한다, 길을 유도한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유도라는 건 그렇게 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전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전자들을 이쪽으로 옮겨서 얘는 플러스를 띄게 하고 얘는 마이너스를 띄게 한다. 이거를 유도한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검전기라는 거를 개발을 했어. 검전기는 뭐냐면 얘가 그러면 대전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아보고 싶어서 만든 기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전이 됐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얘가 마이너스나 플러스를 띄고 있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대전된 거는 뭐라고 한다고? 대전체. 얘를 대전체로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머리카락에 비비면 되겠지?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겠죠. 선생님 머리카락에 있는 전자들이 이 플라스틱으로 이동을 할 테니까. 그래서 검전기라는 거 있는데 검전기 이런 식이에요. 요렇게 금속으로 된 판이 위에 달려 있고 이 밑에 금속 기둥이 있는데 금속 기둥 끝에 알루미늄 호일이 두 장이 얇게 이렇게 붙어 있어. 그리고 이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런 유리병 안에 들어 있거든요. 유리병이야. 근데 어떤 식으로 쓰는 거냐면 선생님이 이거를 막 털가죽에 비벼가지고 마이너스로 대전을 시켰어. 이거를 이렇게 가져갈 거야. 붙이면 안 되고 근처로 가져갈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가져간 이 막대기는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어 있는데 원래 여기도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는 대전체 때문에 이 금속판에 있던 전자들이 도망가고 싶어 하겠지. 근데 멀리 가고 싶은데 연결된 게 여기까지밖에 없어. 원자핵 플러스는 움직이지 않아요. 전자만 움직이는 거야. 얘는 마이너스가 어디로 도망갔겠어? 이쪽 양쪽 끝으로 도망가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봐봐. 플러스는 두 개밖에 없는데 마이너스가 세 개가 있으니까 얘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될 거고, 여기도 플러스 두 개밖에 없는데 마이너스 세 개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둘 사이에 무슨 힘이 생기겠어? 서로 밀어내려고 하는 청력이 생기겠지. 그러면 어떻게 보이냐면 얘들이 움직여서 이렇게 벌어지게 될 거예요. 똑같아. 플러스를 가져가도, 플러스로 대전된 거를 가져가도 똑같이 이런 상태에서 이번에는 플러스니까 얘가 전자들을 막 끌어당기는 거야. 그러면 밑에 있던 전자들도 위로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 위에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를 띄게 될 건데 붙어있지 않으니까 전자들이 여기로 이동할 수는 없겠죠. 근데 여기는 어때? 플러스만 남았으니까 또 어떻게 되겠어? 또 벌어지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검전기라는 건 플러스든지 마이너스든지 대전된 물체를 가져가면 팔이 벌어지는 거야. 팔이 벌어지면 얘는 대전돼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또 일부러 이걸 전체가 마이너스가 되게 할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플러스를 가져가면 여기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가져갈 건데 선생님이 이쪽에 와서 손가락으로 여기를 만져. 그러면 선생님 몸에 있던 전자들도 이리로 다 흘러들어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를 치우더라도 여기 안에는 전자가 되게 많아지는 거야.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마이너스로 이 검전기를 대전시킬 수도 있어요. 거꾸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이렇게 가져간 다음에 선생님이 얘를 만져버리면 여기 있는 전자들이 다 선생님한테 와서 얘가 전체가 플러스가 되게도 할 수 있어. 이게 뭐라고요? 이름이? 검전기. 전기적인 성질을 띠고 있는 물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하는 기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볼 거냐면 16쪽에 보면 오른쪽에 노트라고 되어 있는 거에 선생님이 써준 이야기랑 비슷한 게 참고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털가죽, 유리, 명주, 나무, 고무, 플라스틱 써줬는데 우리 교재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털가죽, 상아, 유리, 명주, 나무, 고무, 플라스틱. 상아라는 게 하나 더 포함되어 있네요. 상아는 뭔지 알아요? 코끼리. 코끼리 뿔이에요. 코끼리 뿔. 끼뿌리 왜 뜬금없이 나와요? 얘도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전기가 쉽게 옮겨지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뭘 볼 거냐면 전기와 자기를 보도록 합시다. 지금 우리가 전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그쵸? 근데 전기는 전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흘러간다라는 거 배웠죠? 근데 자기는 뭐죠? 자기? 자석이 가지고 있는 힘이야. 자기는. 왜 전기와 자기가 같이 나오냐면 전류가 흐르면 자석과 같은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전류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볼 건데 전류를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단어들이 있어. 그 단어들이 뭐냐면 전류, 전압, 저항. 전류라는 건 뭐예요? 전화의 흐름. 전기의 흐름. 전기의 흐름. 그치? 우리 교재에는 전하의 흐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전하는 왜 생긴다 그랬지? 전자가 움직여서 생긴다 그랬죠. 그러니까 전류라는 건 전자가 움직여서 생기는 거야 라고 생각해도 크게 틀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림을 하나 그려줄 건데 여기에 건전지를 연결할 거예요. 건전지를 연결했는데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을 하고 여기에다가 꼬마 전구를 하나 설치를 할 거예요. 그리고 스위치를 이렇게 설치를 했어. 지금은 전류가 흐르겠어요? 안 흐르겠어요? 스위치가 열려 있으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스위치를 선생님이 연결을 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전류가 흐르게 될 거야. 전류는 어디서 어디로 흐르냐면 전류는 플러스 쪽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쪽을 향해서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불이 이렇게 들어오겠지. 근데 전류가 흐르는 건 전자가 움직여서라고 했잖아. 그쵸? 전자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마이너스 쪽에서 나와서 플러스 쪽으로 이동하는 게 전자야. 그럼 헷갈리잖아. 선생님 전류가 흐르는 건 전자가 움직여서 그러는 거라고 했는데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나와서 플러스로 가는데 왜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요? 왜 그러냐면 옛날 사람들이 전기라는 건 되게 오래전에 알고 있다라고 했잖아. 그쵸? 근데 전자라는 게 전자의 움직임 때문에 전류가 흐른다라는 건 최근에 밝혀진 일이야. 그러다 보니까 야 플러스는 뭔가 있다라는 느낌이고 마이너스는 뭔가 빼앗긴 느낌이잖아. 그래서 전류를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흘러가는 거야 라고 정의를 한 거야. 우리 앞으로 그렇게 생각하자. 전류라는 건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가는 거야. 이렇게 정해놓고 봤더니 알고 보니까 전류라는 건 전자가 움직여서 생기는 건데 전자라는 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서 플러스 극으로 간다라는 게 나중에 밝혀진 거야. 그렇다고 해서 야 이게 밝혀졌으니까 우리 전류는 플러스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에서 나오는 거 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거야 라고 알고 있으니까 둘 다 하자 그냥. 둘 다 맞는 거예요. 둘 다 맞는 거야. 그래서 전류라는 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흘러가는 거지만 전류라는 건 왜 생기는 거야? 전자가 움직여서 생기는 건데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나와서 플러스로 흘러가는 거야 라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사용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오죠.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전자의 방향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친구들이 선생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면 이렇게 가면 안 되나요? 안 돼. 나왔다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나가서 돌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건전지 선생님이 이렇게 썼는데 우리가 회로라는 거를 그릴 때는
건전지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긴 쪽, 짧은 쪽. 긴 쪽이 플러스예요. 긴 쪽이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 요거는 전구를 표현한 거야. 왠지 이렇게 있으면 불이 켜진 거, 이게 없으면 불이 꺼진 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자, 그럼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세요.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이 도선 안에 전자들이 막 무분별하게 아무데로나 움직이고 있어. 이렇게 플러스들은 자기 자리를 가지고 지키고 있는데 전자들은 막 마음대로 막 움직이고 있어. 이렇게 사방으로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야, 전자들은. 그러다가 전류가 흐르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움직이겠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일괄적으로 움직이게 되겠지? 이러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림을 보고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는 상황인지 전류가 흐르고 있지 않는 상황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전류에 그러면 흐른다라고 했는데 얼만큼 세게 흐르는지를 우리가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전류의 세기라는 거에 대해서 정의를 해놨는데 괄호 3번에 전류의 세기 동그라미 치고요. 거기 밑줄 칠게요. 1초 동안 흐른 전하의 량. 1초 동안 전자가 얼마나 흘러갔는지. 그래서 전류의 세기는 이렇게 써요. 전류의 세기 A라고 쓰고 암페어라고 읽어요. 전류의 세기가 어디에 있어요? 17쪽에 괄호 3번이요. 전류의 세기 1초 동안 전하가 얼마나 많이 지나갔나. 이걸 전류 세기. 세기 그리고 A라고 쓰고 암페어라고 읽어요. 이게 전류. 자, 두 번째 나오는 게 뭐죠? 전압. 전압은 전기가 흐르게 하는 압력이야. 너희가 여기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너희를 막 몰아가지고 문 바깥으로 막 밀어. 이렇게 압력을 가해. 그러면 너네가 어쩔 수 없이 밀려나겠지. 쌤이 힘이 더 좋으니까. 그러면 그 밀어나는 힘, 그걸 압력이라고 하는 거지. 이건 어떤 거랑 비교해서 많이 하냐면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 한번 볼까요? 이 회로하고 선생님이 뭘 비교할 거냐면 바닥에 물이 흐르고 있는데 이 물을 억지로 위로 끌어올리는 기구가 있어. 그걸 뭐라고 해요? 펌프라고 하겠죠? 이 물을 위로 끌어올렸어. 그럼 여기 물이 이제 흐르고 있다가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지잖아. 그쵸? 물이 떨어지게 될 건데 여기에다가 물레방아를 설치해 놨네. 그러면 물이 흘러가다가 떨어지면 물레방아가 돌아가겠죠? 물레방아가 돌아가게 될 거야. 이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걸 이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거랑 같이 한번 비교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전류가 흐르는 건 물이 흘러가는 거하고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되고 전류의 흐름. 그러면 불이 들어온다는 건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건데 이 물의 높이가 1m일 때 물레방아가 더 빨리빨리 돌아갈까? 5m일 때 물레방아가 더 빨리빨리 돌아갈까? 5m일 때 물레방아가 더 빨리빨리 돌아가겠지? 왜냐면 물이 떨어지는 힘이 더 클 테니까. 그래서 이 높이를 뭐라고 하냐면 수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이 누르는 힘이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전류가 흐르게 하는 힘, 그걸 전압이라고 해요. 전기가 흐르게 하는 힘, 전압. 그래서 건전지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너희 집에서 리모컨이라든지 장난감에 들어가는 건전지는 1.5 볼트 건전지거든요. 이 볼트가 전압을 나타내는 단위야. 볼트라고 써요. V라고 쓰고 볼트라고 읽어. 볼트가 높을수록 볼트가 높을수록 전압이 센 거야. 전류가 더 잘 흐르는 거지. 그러면 집에서 TV는 건전지로 보지 않잖아. 그치? 저기 전기 콘센트에 꼽아서 보잖아.
전기 콘센트에는 몇 볼트의 전압이 흐르냐면 220. 220볼트의 전압이 흘러요. 어떻게 알았어? 그래서 220볼트는 우리가 만지면 죽을 수가 있는 정도의 강한 전류가 흐를 거예요. 그래서 그 TV 한번 겉으로 따가. 그럼 안 되는데? 아 그냥 안 해. 또 많이 만지면 따가워서. 많이 만지면 안 돼. 그거 좋지 않아요? 그 과전류가 흐르는 거야.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코드 꼽느라 만져서. 야, 코드 꼽을 때 전기가 찌릿찌릿하면 그거 위험한 건데? 껍질이 벗겨졌거나 그런 건데? 했는데. 선생님이 어렸을 때 굉장히 위험하고 무모하고 멍청한 실험을 한 적이 있어. 맨날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 아 그거 말고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 너희는 요즘에 토요일날 학교 안 가죠? 우리 선생님 때는 토요일날도 학교 갔거든요. 오전 수업만 해서 토요일날. 초등학교 4학년 때 꼬마 종구 이런 실험을 했어, 학교에서. 그리고 집에 왔더니 얇은 전선이 하나가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뭐 하지 할까 하다가 집에 콘센트가 있잖아. 그래서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야. 큰일 날 수 있어. 걷다가 포크 꽂아요. 죽어, 포크 꽂으면. 진짜요? 나무 포크는 안 죽잖아. 만화에서만 들어봤는데. 안 돼. 나무 포크는 안 죽잖아. 한쪽에다가 탁 꼽았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거든. 요거를 돌려서 반대쪽에 탁 꼽는 순간 불꽃이 뻥 하면서 우리 집 차단기가 내려가고 내 눈앞에서 불꽃이 번쩍했어. 그래서 전선 자체가 타서 없어져 버리고 선생님 머리카락도 타고 나는 놀래서 주저앉고 그 고무탄 냄새가 집안에 가득해지고 우리 집 차단기가 내려갔으니까 불 다 꺼지고 그때 때마침 엄마가 들어오셔. 엄마가 깜짝 놀라셨겠죠. 엄마가 들어오는데 불이 탕 꺼지면서 갑자기 뻥 소리가 나면서 냄새가 막 나니까 엄마가 왔는데 거실에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거야. 엄마가 바로 상황 파악했지. 어떻게 했겠을까? 그리고 뭐 되게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괜찮아? 놀랬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엄마는 바로 등짝을 그냥 미쳤어! 이러면서 정말 큰일 날 뻔한 거야. 선생님. 불 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내가 스티브 잡스 만화책을 봤는데 그 스티브 잡스가 젓가락을 콘센트에 꽂았다는. 미친 짓을 한 거야. 죽을 뻔한 거예요. 안 죽었네, 다행히. 이걸 꽂아보면 스티브 제2세 스티브 잡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지. 엄마보다 먼저 하늘나라 가는 거지. 정말 위험해. 정말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에요. 220V 궁금해서. 그러니까 너네는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220V가 아니라 110V였어요. 110V. 약했어. 우리나라는 승압이라는 게 됐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어디든 가도 콘센트에 꽂으면 220V예요. 잠깐만 저기 잠수하는 애가 220V라고 적혀있었던 걸 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고요. 선생님이 저 옛날에 했던 거니까 지금 했다면 그냥 분한 거예요 집이. 그럴 수도 있죠. 불나거나 아니면 내가 감전돼서 죽거나 그럴 수가 있겠죠.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비교해 보자고. 꼬마 정구는 물레방아, 스위치는 스위치를 온하면 불이 켜지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겠어? 파이프에 담겨 있는 이 밸브를 잠그면, 그러니까 수도꼭지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지. 수도꼭지를 잠그면 펌프에 있는 물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물이 올라가는 게 멈춰. 그러면 물레방아가 돌아가지 않겠죠? 스위치를 켰어. 그러면 펌프를 열면 물이 올라가니까 떨어지는 물이 생겨서 물레방아가 돌아가게 될 거고. 전류가 흐른다라는 건 물이 흘러가는 거랑 비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선, 전기가 흐르는 선을 도선이라고 하는데 도선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수로에서는 물이 흘러가는 파이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건전지는 건전지 때문에 불이 들어오는 거니까, 전기에 의한 불이 들어오는 거니까 건전지는 펌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펌프가 얼마나 센 거냐에 따라서 물을 얼만큼 높이 올릴 수 있는지가 결정이 나겠죠.
그리고 전압이라는 건 뭐랑 똑같다고? 이 수압이랑 똑같다고. 그래서 그래도 너희가 해볼 수 있는 전기 실험이 있으면 좋겠지. 위험하게 저거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실험 말고. 집에 가보면 건전지가 새 건전지가 있으면 우리가 집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이렇게 길쭉한 건전지는 1.5V라고 했잖아. 요 1.5V 새 거를 뜯어서 여기 밑에를 손가락으로 막고 이쪽 볼록 튀어나온 걸 혓바닥을 대보는 거야. 얘 죽지 않아요. 안 죽어. 1.5V는 혓바닥을 대보면 약간 찌릿한 느낌이 나. 그러면 타는데. 네 혓바닥이 타진 않아. 아니 그막 태블릿 팩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건 위험하다. 그걸 했는데 따가웠어요. 따가워. 1.5V가 좀 약하게 느껴지면 건전지는 두 개가 한 세트거든요. 그러면 두 개를 이렇게 연결을 해. 그다음에 잘 잡고 이쪽에 혓바닥에 이렇게 대보면 아까랑 다른 두 배의 느낌이 나. 딱 따가워 이런 느낌이 나. 진짜 뭐 다른 데는 태블릿 하면요. 물기가 있어야지 전기가 흘러요. 빨개요. 태블릿에다가 물 이렇게 묻히고. 잘안 느껴져서. 태블릿은 몇 배예요? 태블릿을 망가뜨리고 싶구나. 더 강한 전기가 느끼고 싶으면 네. 다이소에 가면 이런 네모난 건전지를 팔아요.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둘 다 있는 9V짜리 건전지야. 오 엄청나. 9V야. 오 6배. 9V를 샀어. 사갖고 혓바닥에 동시에 요 두 개 플러스 마이너스가 동시에 닭의 혓바닥을 딱 대면 아 따가워! 이 정도의 반응을 느낄 수 있을 거야. 죽지는 않지만 깜짝 놀랄 거야. 다시는 해보고 싶지 않다. 다이소에 피카츄는 팔아요. 안 팔아요. 그러면 20V라면 타요? 죽을 수도 있어. 9V가 넘어가잖아. 혀가 마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 되면 어떻게? 하지 않는 게 말은 못하지. 하지 않는 게 최선이겠네. 그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만 해봐. 요거 1.5V 두 개 정도까지만 해보세요. 궁금하면. 요거는 두 개 합치면 몇 볼트예요? 연결이 바로 됐어. 그러면 더하면 돼. 3V야. 3V까지는 괜찮은데 그거 넘는 거는 하지 마세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피카츄 100만볼트. 피카츄 100만볼트 1000. 지우는 피카츄 처음 뭐예요, 근데 만화잖아. 피카츄는. 선생님 완전 지우는 피카츄 전기를 많이. 맞았는데 뭐좀 만화니. 아니 지우는 다 직사해야 되는데. 지우는 2세 3. 원래 직사했었어야 돼. 선생님 해봤어요. 뭘 100만 볼트를? 혓바닥? 당연히 해봤지. 선생님이 중학교 선배들하고 수업할 때는 9볼트를 갖고 와. 혓바닥에 대봐요. 그러면 어떤 애들은 이렇게 아이씨 너 나한테 욕했어? 아 쌤 그게 아니고요. 깜짝 놀랐잖아요. 정말 깜짝 놀랍니다. 9볼트는. 태어나서 피카츄 사요. 자 그래서 피카츄의 지금 우리 전압까지 이야기했고요. 그럼 하나 남았네. 뭐 남았어요? 저항 남았네. 다음 페이지잖아. 그 전류계와 전압계 사용하는 건 따로 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너무 복잡해서. 오늘 이거 전기에서 다 나가는 거예요. 아니요, 다 안 나가. 우리 다음 주에 시험 안 봐요. 다음 주에 시험 본다니까요. 주간 테스트. 월말 테스트요? 주간 테스트. 전력이어서 밖에는 그러면 그거 뭐냐 주간 평가에 안 나와요. 네. 그런데 주간 테스트랑 월말 테스트 둘 다 봐요. 안돼 다음 주가 얼마 테스트인가 우리? 네. 예? 안돼. 나 10점 맞겠다. 안돼. 그러네. 다음 주가 얼마 테스트네. 이건 진짜. 10점 맞았어. 이번에 들어간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럼 시험 안 보게 돼요? 뭐야? 월말만 봐요? 얼마나 보지 주간만 않을 아 거야. 월말 원래 월말만 파는 주간만 보면 안 돼. 월말보다 이거 책 전체예요, 거기가. 배운 거. 아니요. 전기가 절반만 나올 거라서 전체 다 못 하겠네. 월말 테스트 전기와 자기 절반만 나와요. 이번에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 것만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만 떠드세요. 니네 진도 못 나가면 모르는 채로 시험 봐야 돼요. 자,
아니요. 고지 해줄게요. 19쪽까지 할 거예요. 그리고 전기 저항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전기 저항. 하나만. 저항이라는 말이 영어로 뭔지 아는 사람 뭐예요? 저항. 영어로. 저항이 R이요. 피지컬. 전기 저항을 나타내는 기호는 R이 맞아. 근데 어떤 단어에서 R이라는 게 나왔을까요? 리스펙트나 존경하는데. 옴. 그거는 저항의 단위. 요렇게 쓰고 옴이라고 읽어요. 레지스트. 리스트 아니에요? 레지스트가 저항이에요. 저항. 저항아. 예전에 저항하다. 레지스탕스라는 말이 있어요. 레지스탕스. 저항군이라는 뜻이야. 저항군. 저항하는 사람들. 시민군. 예전에 이승만이 시민군한.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전쟁이 있었는데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을 했어요. 근데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을 하고 독일 말만 듣는 정부를 새로 만들었는데 그 정부에 반항하고 저항하는 시민군들이 있었는데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냐면 레지스탕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치면 독립군 뭐 이런 뜻이겠죠. 공항농민군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겠죠. 네. 그래서 레지스탕스 저항하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거야. R이라는 기본. 선생님이 첫 시간에 공부하면서 과학 잘하려고 하면 어떤 거가 중요하다고 했었는지 단어 암기. 용기 대신. 그죠? 용기 내신. 용기를 용어 정리하고 기호 정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쵸? 그러면 다시 한번 되돌아가서 우리가 오늘 배웠던 전류, 전하, 전화. 저항 이거에 대한 정의는 용어겠죠. 그쵸? 전류는 뭐라 그랬죠? 전하의 흐름. 전하의 흐름. 전압은 전기 압력. 전하를 흐르게 하는 압력. 힘, 압력. 간지나네. 저건 알아. 그 다음에 저항은 전압하고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힘. 그래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힘. 정도. 정도. 얼만큼 어느 정도 저항을 하는지 이렇게 파악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자 전류, 전압, 저항 요 세 개는 좀 기억을 해주시고 전류에 단위가 있고 기호가 있어요. 기호와 단위. 저 필기해야 되죠. 네, 전류의 기호는 어디 여기 맨 뒤에 여기다. 빈 공간에다 하세요. I. 여기다. 전압의 기호는 V, 저항의 기호는 R. 이건 알파벳 그 영어 단어의 첫 글자예요. 전류는 왜 I라는 기호를 쓰냐면 인텐시티라는 단어의 첫 글자고요. 전압은 볼테이지라고 불러. 그것도. 전압을 영어로 볼테이지. 그래서 V라는 걸 쓰고 저항은 레지스트. 그래서 R. 단위는 전류의 단위는 A라고 쓰고 암페어라고 읽어요. 아까 거기 나오죠. 전압은 단위도 똑같아. V라고 쓰고요. 볼트라고 읽어요. R은 요런 모양으로 생긴 걸 쓰고요. 옴이라고 읽어요. 옴이라는 사람이 직접 발견해서 자기 이름을 갖다 붙인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인생을 살아가다가 혹여나 과학자가 됐는데 뭔가 새로운 개념을 만들거나 뭔가를 발견을 했으면 너네 이름을 갖다 붙여도 돼. 춘식이라네. 뉴스를 봤는데 분리사우루스가 나왔대요. 축하해요. 섭씨가 그거죠. 섭씨 그 이름이죠. 네. 저 기호 단위 저거 또
네. 적으라고 쓰라고 적어준 거예요. 야, 썼다. 너무 분리싸움사. 그래서 저항이라는 건 단위가 옴인데 저항은 왜 생기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아까 선생님이 전깃줄이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플러스 원자핵들은 가만히 있는다고 했잖아. 네. 가만히 있어 이렇게 원자핵들은 네. 극적으로. 근데 전자들은 맘대로 왔다 갔다 한다 그랬잖아. 네. 그러다가 얘들하고 자꾸 부딪히는 거야. 그러면 장애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부딪히겠지. 네. 그러면 전류가 잘 못 흐르겠죠? 네. 얼마나 많이 부딪히는지가 저항이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물질에 따라 달라지겠지. 전선, 그러니까 금속들은 좀 덜 부딪혀서 잘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플라스틱은 전류가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흘러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저항이 큰 물질이란 뜻이지. 나무는 전류가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흘러요. 그럼 나무도 저항이 큰 물질이란 뜻이고, 종이는 전류가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흘러요. 근데 종이가 전류가 흐르게 하는 방법이 있어. 머리 비벼요. 아니에요. 너희 그 그림 그릴 때 쓰는 4B 연필 있죠? 네. 뭐지? 아, 저희 집에 있어요. 거울 만드는 거울 만드는 그 거. 거울은 이 종이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데 집에 있는 4B 연필로 줄을 쭉 그어. 여러 겹으로. 그러면 전류가 흘러요. 왜냐면 연필은 뭘로 만드는 거냐면 흑연. 흑연으로 만드는데 아니 풀이다. 흑연은 탄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탄소가 흑연 형태일 때는 독특한 구조 때문에 전류가 흐르게 돼.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그렸던 그 도선에다가 전깃줄이 없을 때는 이런 걸로 해도 할 수 있어. 전류가 실제로 흘러요. 꼬마죠. 그렇다고 뭐 여기에다가 뭐 콘센트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저런 건 안 되고 위험하고 뭐 1.5V, 3V 요 정도 되는 꼬마 전구들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요. 너무 추워. 그렇죠. 나 좋은데? 진짜 추워. 아, 나 진짜 너무 좋은데? 쟤네 떨고 있어 지금. 왜? 여기 쟤네 너네는 모르겠지만 너무 쟤네는 추워요. 바람이 바로 밑으로 떨어지거든. 너무 추워요. 감기 걸려. 위험해. 더워. 저 직방인데. 자, 봅시다. 그러면 니네 초등학교 때나 유치원 때 장애물 경주 같은 거 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자, 보세요. 선생님이 그림을 몇 개 그려서 이 저항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게 그림을 좀 그려볼 텐데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유치원이라고 생각을 해봐. 네. 장애물 경주를 할 건데 먼저 달려와가지고 이런 터널을 지나가야 되는데 요만한 터널이 있고요. 입구가 요만한 터널이 있어. 당연히 중일 때 했는데. 당을 위에 거야지.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냐면 사람이 요만해. 그러면 얘는 그냥 달려가면 되겠지. 근데 얘를 지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죽어요. 기어가야 되겠죠? 여기 지나갈 수가 없으니까. 기어가야 돼. 이런 식으로 기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를 지나가는 게 편하겠어? 여기를 지나가는 게 편하겠어? 1번이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도선, 전깃줄의 단면적 이렇게 탕 하고 잘랐을 때 이 면적을 단면적이라고 하는데 단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전기 저항이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아. 왜냐하면 저항이 크다라는 건 전류가 못 지나가게 하는 거니까 얘가 더 지나가기 힘들죠? 얇으면 얇을수록 전기 저항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너희 집에서 이런 콘센트에 바로 꼽아서 쓰는 경우 말고 멀티탭 쓰는 경우 있죠? 네. 컴퓨터를 쓰려면 컴퓨터에는 모니터 들어가야 되지, 본체 들어가야 되지, 스피커 들어가야지, 뭐 스탠드도 들어가야 되지 하다 보면 되게 여러 개. 요즘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도 콘센트 꼽아서 쓰더라고. 불 들어오는 키보드인데 그냥 USB로는 약해서 따로 콘센트를 써. 그래서 얘는 한 5개 정도가 들어가. 프린터도 꼽아야 되고 하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얇은 멀티탭을 사용해서 하다 보면 얘가 과열이 돼가지고 불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멀티탭은 되도록이면 두꺼운 게 좋은 거고요.
그리고 멀티탭마다 이런 식으로 이쪽 끝에 스위치가 달려있는 멀티탭도 있고 스위치가 없이 그냥 이렇게 동글동글 요런 거만 달려있는 멀티탭도 있고 또 어떤 멀티탭은 스위치. 스위치가 여기마다 다 달려있는 멀티탭도 있거든요. 되도록이면 이런 걸 쓰는 게 좋아요. 근데 얘가 당연히 비싸겠지. 그리고 얘들은 선이 좀 두꺼운 편인데 우리가 급할 때 한두 개만 쓸 때 용량 많이 필요 없을 때는 이런 거 써도 상관없는데 얘는 좀 얇거든. 드라이라든지 드라이 뭐 에어컨 이런 걸로 쓰면 큰일 나요. 에어컨은 무조건 벽에 있는 콘센트에 꼽아서 사용하게 되어 있고 겨울에 많이 쓰는 히터라든지 드라이 그리고 전기를 많이 쓰는 다리미 이런 것들은 혹시 멀티탭에 사용하게 되면 이런 거를 사용해야 돼요. 이런 거. 그래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류가 막 흐르는데 너무 얇은 거를 사용하게 되면 전류가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핸드폰 저기 쓰는 거예요. 핸드폰은 상관없어요. 약하기 때문에. 핸드폰 충전기는 어디다 꼽아도 상관없는데 전류 많이 쓰는 거는 여기다 쓰면 안 된다. 특히 난로라든지 드라이어라든지 이런 거 순간적으로 전류를 많이 쓰거든요. 그런 것들은 위험해. 노트북도 저기다 꽂아야 돼요. 노트북은 상관없어요. 노트북 하나만 꽂을 거면.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저기서 뽑아왔는데 멀티탭이 좀 짧은 거 같아가지고 멀티탭을 막 2중, 3중으로 해가지고 막 그걸 문어발이라고 하거든요. 그건 정말 위험한 행동이에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저항이라는 거. 그러면 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어. 저항을 얘가 저항이 더 적잖아. 근데 얘랑 또 어떤 애가 있냐면 단면적은 비슷한데 이만한 애가 있어. 그러면 1번이 더 저항이 크겠어? 2번이 더 저항이 크겠어? 2번이 더 저항이 크겠죠? 그래서 저항이라는 건 단면적이 좁으면 좁을수록 커지고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커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알겠죠? 저항 기억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밑에 표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저항이라는 건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물질의 길이하고 단면적에 따라서도 달라져. 근데 저항은 단면적이 크면 클수록 작아진다고 했으니까 비례하는데 단면적분의 길이에 비례한다. 근데 저항 오른쪽에 있는 건 뭐예요? 요거는 비례한다라는 기호예요. 수학에서 쓰는. 비례한다고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 저항은 이거 분모 형태는 알고 있죠? 예를 들어서 A라는 거를 구할 건데 8분의 16이야. 그러면 A가 몇이겠어요? 2. 근데 여기가 8이 아니라 4로 줄어들면 A는 4가 되겠지? 그러니까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A는 작아지는 거고 분모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A는 커지는 거잖아.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저항이라는 건 단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작아지는 거고 단면적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커지는 거지. 근데 길이가 있잖아. 여기가 16이 아니라 8분의 8이었으면 A가 1이 됐을 거잖아. 그래서 얘가 길이가 작아지면 A가 작아지는 것처럼 길이가 작아지면 저항도 작아지는 거죠. 이건 수학적인 거야.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19쪽을 봤더니 오음의 법칙이라는 게 나오네요. 그러면 봐봐. 전류의 색이라는 건 전압이 세면 셀수록 전류가 많이 흐른다 그랬잖아. 압력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항이라는 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가 크면 얘가 잘 못 지나가는 거고 얘가 크면 얘가 잘 지나가게 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겠네요. 아까 전류는 I라고 했고 기호가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는 거지. I는 뭐분의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R분의 저건
V. 아니요, 이거 책에 써 있어요. 19쪽에 써 있어. 그리고 이걸 기억하면 더 좋아. 이걸 그려. 요렇게 그리고 거속시 초등학교 때 했던 거 기억나죠? 네. 무당벌레. 무당벌레 공식. V, I, R 이렇게 무당벌레 공식을 써놓은 거야. V가 V가 거의 I 곱하기 R. V는 뭐라고요? V는 볼트. 볼트. 우리말로 거리. 전압. I는 전류. R은 거리. 저항. 아 저거 그래서 V는 I 곱하기 R. I는 R분의 V. R은 I분의 V. 이거 죽는 거죠. 네. 저 그림만 이 그림만 그리면 된다니까. 다른 건 19쪽에 써 있어요. 잠시만요. 무당벌레 공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속시, 거리, 속력, 시간. 저희는 그런 안 배웠는데. 무당벌레라는 거 처음. 무당벌레를 처음 들었다고? 뭐 5학년 때 나올 텐데. 5학년 때 그냥 거리 그 속력 단어에서 이런 건 안 그랬는데. 오. 너네 선생님이 안 알려주셨나 보다. 그냥 외우라고 시켜. 학교마다 다를 수는 있죠. 그냥 외웠어. 아니 그냥 외웠는데. 왜 이렇게 자꾸 우리가 알아서 끝내줄 우리가 건데. 전 하죠. 전, 앞! 5분 남았는데. 왜? 어쩔 수 없이 여기서 2시간을 두었습니다. 맞아. 15분에 끝나죠. 2시 25분에 끝나죠. 내일 응? 맞아요. 왜? 15분이 늘었어. 아니야. 2시간 4시 40분에 끝나. 이걸 어떤 사람이 발견했냐면 이 공식을 옴이라는 아저씨가 발견했어요. 그 아저씨 이름은 OHM이야. 그래서 저항에다가 자기 이름을 붙인 거야. 옴. 옴. OHM. 옴. 오마저씨. 그래서 여기 보면 직렬 연결하는 거하고 병렬 연결 나오는데 이거는 하지 않기로 했어요. 왜냐면 요거 너무 어려워서 너희가 이해하기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가요? 했는데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잘했어요. 요거 굳이 지금 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서 요거는 안 하기로 했고요. 시험에 안 나와요. 직렬 연결, 병렬 연결. 조용. 7번 보시면 가정에서 전기기구의 연결 요거 나와 있거든요. 진열 병렬. 이것만 하나 기억하세요. 자, 생각해봐. 직렬이라는 건 이거 따로 나오진 않지만 선생님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줄 거거든요. 직렬이라는 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건전지를 이렇게 연속으로 붙이는 거 이런 게 직렬이에요. 그러면 1.5V짜리 건전지를 4개를 연결을 했네. 그러면 얘가 높아졌잖아. 6볼 아까 높아지면 볼테이지가 커진다고 했죠? 얘는 몇 볼트겠어요? 6볼트겠죠? 2개를 더 연결했어. 그러면 몇 볼트가 되겠어? 9볼트. 이게 이만큼이 3볼트니까 합쳐서 9볼트가 될 거잖아. 더하면 되죠. 점점 높아지니까. 그쵸? 그래서 요렇게 연결하는 거 이걸 직렬 연결이라고 하고요. 직렬 연결이면 강한 힘을 사용할 수 있지만 수명이 짧아져. 오래 쓸 수가 없어. 근데 1.5V로 연결해서 이렇게 하면 아무리 옆으로 많아진다고 해도 높이가 다 일정하잖아. 그쵸?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 높이가. 이렇게 연결을 하면 1.5V가 연결이 돼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연결하는 걸 병렬 연결이라고 해요. 병렬 연결.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선생님이 우리 집은 몇 볼트라고 그랬죠? 220V. 아니 그건 옛날이고 220V야. 어떤 콘센트에다 꽂아도 너희도 다 220V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 집은 병렬이란 얘기야, 직렬이란 얘기야? 병렬이란 얘기야. 안방도 220V, 거실도 220V, 너네 방도 220V. 다 220V야. 그 얘기는 우리 집에, 그리고 또 멀티탭도 마찬가지야. 멀티탭을 저기다 연결했는데 첫 번째는 220, 첫 번째는 110 이러지 않잖아. 멀티탭도 어디다 꼽아도 다 220V잖아. 그러니까 멀티탭도 뭐라는 얘기야? 병렬 연결이라는 뜻인 거지. 그리고 만약에 집에 있는 가전제품들이 직렬로 연결돼 있으면 하나가 꺼지면 다 꺼져야 돼. 직렬이라는 건 한 줄로 연결된 거니까. 근데 집에서 TV 보다가 갑자기 에어컨 켰다고 해서 TV가 꺼진다든지, TV 보면서 에어컨 켜놓고 있었는데 TV 끈다고 에어컨이 꺼지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 네.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거 잘못된 거야. 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다 어떻게 사용하고 있다? 병렬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다. 병렬 연결은 특징은 뭐냐면 전압이 같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병렬 연결하고 직렬 연결 여기까지 우리 공부했어요. 그게 어디예요? 오늘은 요 뒤에 있죠. 문제를 오매 법칙까지 풀었으니까 어디를 숙제로 해 오시냐면 어디까지예요? 아니야. 중간 성적이야. 어디까지예요? 선생님이 오늘 없어. 45, 46 하고요. 네. 50부터 왜 4번 치고 어차피 오르실 거죠? 90부터 53. 58, 59쪽까지. 50부터 50. 전류의 자기작용 빼고 다 풀어오세요. 알겠죠? 선생님, 45에서 46까지 하고 50에서 50.